네, 안녕하세요. 평촌서울라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목 밑에, 어깨 위에 여기 아픈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사무실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도대체 왜 아픈지,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 몸을 그려보세요. 한번 지금 각자 그려보세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인데 아마 다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몸통 그리고 다리, 팔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사실 틀렸어요.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몸통에다가 어깨 뚝 끼잖아요. 사람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통에다가 이걸 뚝 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저 갈비뼈가 이렇게 쫙 있어서 몸통이라면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뼈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뼈는 여기 하나 딱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유지하느냐? 다 근육이에요. 근육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자, 이거를 들고 있자니 근육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가 안 좋게 들고 있어. 대부분. 자, 핸드폰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는 여기 있지 않고 머리는 여기 있어. 그럼 근육이 긴장하는 자세. 얘를 잡아주는 승모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이제 답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모근 안 아프겠어요? 자세가 좋게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승모근이 강해야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컴퓨터, 스마트폰.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 없죠?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돼. 자, 목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승모근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긴장하게 돼요. 머리는 또 이게 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승모근이 긴장하면서 뭉쳐버립니다. 근육이 자꾸 뭉치니까 여기 만져보시면 딱딱하실 거예요. 이거를 만성적으로 한 10년 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돌처럼 만져져요. 어떤 분들 와서 이거 물어봐. 이 뼈는 무슨 뼈예요? 뼈 없어요. 승모근이 뭉치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생각보다 꽤 심각한 증상들을 일으켜요. 여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이 눌리면서 머리도 아프고요. 심한 분들은 여기 감각 떨어져요. 그러니까 멍멍하다고도 해요. 그리고 팔도 막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아프면 뭐 누구나 이러고 사는 거지 하고 무섭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자세 고치시고 근육 키우셔야 돼요. 첫 번째 자세겠죠. 자세는 내 머리가 바로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굽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사실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책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목을 각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여기 영상 보시면 돼요. 옆으로 풀고 앞으로 풀고 천천히. 자, 스트레칭의 대원칙 천천히 10초 이상 오래 있기.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반복.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핫팩하고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주 손쉬운 강화 운동.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천사날개. 자, 벽에 있으면 달려가세요. 벽에 달려가서 등을 탁 대세요. 저번에는 이걸 체크하는 검사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있어 보시면 한 10초만 이렇게 있어 보세요. 이거 은근히 힘듭니다. 이 뒤에 근육이 팔을 쭉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등 근육들이 힘을 써요. 그래서 이거 한 10초 안 했던 분들은 10초 있기도 힘들어요. 땀나요,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어드밴스 코스 하고 싶은 분들은 붙인 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10번. 손, 팔꿈치 다 딱 벽에 붙은 채로.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는 위에 근육, 내려갈 때는 아래 근육이 이렇게 같이 수축하고 이완되고 하면서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 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덜물 때부터 꼭 풀어서 풀고 좋은 자세 유지하고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운동을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뭐 허리에 필요한 운동은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목이랑 어깨 아플 때 좀 근력을 좀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목은 근육이 좀 애매모하죠. 근력 여기다가 아령을 달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벤치프레스 할 거예요. 안 되나요? 그래서 아니 목 디스크 있는 분들, 만성적으로 목 통증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두통 있는 분들 뭐예요? 목이 안 좋으면 두통이 오는 경추성 두통, 그런 거를 다 해결하려면 목 디스크 수술하십시오. 난 수술하기 싫어.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만 쉬운 운동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목 디스크, 목 통증을, 어깨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뭐죠? 견갑골이거든요. 날개뼈, 스캐플라, 날개뼈, 견갑골. 이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목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견갑골은 뒤에서 목 근육을 잡아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도가 쓰게 만드는 건데, 견갑골이 뭉쳐있다거나 약하면은 구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근육이거든요. 견갑골 근육만 잘 단련시켜 놓고 충분히 이완시키고 신경 쓰신다면은 목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 디스크도 해결될 수가 있고 수술도 피할 수가 있고 만성적인 경추통, 어깨 통증, 두통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운동은 저리 가라. 네, 간단한 운동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맥킨지 신조 운동,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맥킨지 신조 운동 앞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팔은 바닥과 수평 되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젖히면서 팔을 뒤로 당길 때 여러분 날개뼈가 이렇게 모아진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면서 쥐어짜세요. 쥐어짜는데 얼마 동안? 5초. 해볼게요. 자, 1, 2, 3, 4, 5 한 다음에 반드시 다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5회 하는 겁니다. 5회. 자, 알겠죠? 여기서 핵심, 팔이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허리가 구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허리는 반드시 똑바로 펴고 이 상태에서 1, 2, 3, 4, 5 예, 5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맥킨지 신조 운동.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거는 내쉬고 들이쉬고.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인데 내쉬고 들이쉬고. 자, 해볼게요. 먼저 내쉬는 것부터. 이거는요, 팔을 이렇게 하세요. 붙이세요. 붙이시고 기역자로 만드세요. 자, 니은자로 만드시고, 자, 들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할 때 팔은 밀면서 후 하면서 여러분 백 가죽이 척추뼈에 붙는 걸 상상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약간 등을 뒤로 빼면서 배를 최대한 척추뼈에 붙이는 형식으로 내쉬고 마십니다. 할 때 마찬가지예요. 가슴은 최대한 펴면서 당기면서 견갑골이 꽉 조이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3초예요. 3초. 할 때 고개도 역시 뒤로 젖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뒤에 삼두근하고 견갑골에 강한 어떤 파워가 느껴질 수 있도록 쥐어짜는 운동 역시 5번. 아시겠죠? 맥킨지 신조 운동과 내쉬고 들이쉬고 운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운동은 제가 밴드 이거 말고 오늘 좀 넓은 거 있어요. 넓은 거.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급히 이런 거 준비해왔는데 이런 거 밴드 여러분 저기 마트 가면 팔아요. 밴드 뭐 하나에 뭐 한 몇천 원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거를 이렇게 밟은 다음에 아령이 있으면 좋은데 어르신들 또 아령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령을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여기 밴드 하세요. 밴드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저는 좀 감아요. 이렇게 파워를 좀 올리기 위해서 감 상태에서 여러분 스키 있죠. 스키 활강 스키 상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때 핵심이 허리를 구부정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허리는 여기다가 오목하게 들어가야 돼요. 엉덩이를 약간 하늘로 좀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잡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두근이에요.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키. 자, 둘, 셋. 이때 자세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길 때 날개뼈, 견갑골에 수축, 강한 힘이 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힘이 냐면요. 날개뼈하고 여기 있죠. 이쪽. 등 근육. 그쪽이 힘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팔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1, 2, 3 내리고 1, 2, 3 이렇게. 요거 15회. 알겠죠? 15회. 했으면은 살짝 어이구 좀 땀이 송글송글 나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마지막 매트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역시 슈퍼맨 자세라고 여러분은 많이 해봤죠? 슈퍼맨 자세는 일단 척추에 좋아요. 척추 코어 근육도 좋고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시키는 운동인데 여기에 척추도 잡고 목도 잡는 운동 두 가지를 제가 합친 겁니다. 해볼게요. 슈퍼맨은 뭐죠?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버티기죠? 2, 3, 4, 5 이게 슈퍼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석이조 날개뼈 운동 보강해 볼게요. 똑같아요. 슈퍼맨 시작. 한 상태에서 당겨서 그리고 버티고 당겨서 3초 그리고 이때 팔 당길 때 팔은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셔야 돼요. 당길 때 이렇게 한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 운동을 하시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접어요. 숨차고 땀이 나요. 운동화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뭐 돈 들어요. 전혀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운동만 하셔도 상당 부분 여러분 목 디스크도 해결할 수가 있고 두통도 해결되고 아울러 허리도 좋아지고 이 운동 반드시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목 어깨가 뻐근하고 불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사지를 하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마사지 방법은 목의 자세를 교정하면서 목 어깨를 기능적으로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마사지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2, 3, 4, 5 마사지인데요. 손가락을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만들어가면서 목에 필요한 부위들을 하나하나 마사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1번은요. 검지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옆에서 보면 턱뼈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다 보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안쪽에 단단하게 뼈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 뼈가 유명한 경추 1번입니다. 경추 1번? 이게 왜 유명하지? 머리를 떠받치는 뼈라서 이름이 아틀라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경추 1번과 2번 사이 관절에는 유일하게 디스크가 없습니다. 디스크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목을 돌려보세요. 반대쪽으로도 돌려보세요. 돌리는 움직임의 40% 이상이 경추 1번과 2번 관절 사이에서 일어나요. 안정성을 포기하고 움직임 기능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까? 인대밖에 없어요.
디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주 틀어지기도 쉽고요. 인대가 늘어나서 덜렁덜렁거리면서 경추 1번 불안정 증후군이 생기는데, 여기를 어떤 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양쪽을 만져보다가 한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를 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전문가한테 교정을 받아도 조심스러운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손가락으로 그 뼈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살들, 근육들, 이런 연부 조직들을 동일한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극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실 때는 거울을 보시고 양손가락을 수평으로 만드신 다음에 목을 최대한 세우시고 동일한 높이로 자세를 맞춰주신 상태에서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프실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0초 정도 경추 1번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두 손가락을 붙이세요. 그 다음에 옆목을 푸실 텐데, 아까 1번 풀었던 데 있죠? 그 뒤를 만져보면 위쪽에는 머리뼈가 약간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그 아래쪽 옆목을 두 손가락으로 비벼주세요. 그러면 힘줄처럼 뭐가 툭툭 튕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힘줄은 무슨 힘줄이냐면 세우면 안 튀어나오고 움츠리면 튀어나와요. 거북목을 만드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의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가로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움츠린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흉쇄유돌근이 짧아지기 때문에 거북목 자세에서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옆목을 풀어주시면서 흉쇄유돌근을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30초 정도 충분히 해주시고 턱을 집어넣고 뒷목을 살짝 펼쳐서 가지런한 자세를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흉쇄유돌근의 길이가 정상화됩니다. 3번 마사지는 세 손가락을 이용할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어디를 풀어줄 거냐면 오른손을 들어서 세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반대쪽 목덜미 근육들, 머리칼날 끝나는 지점부터 찌르듯이 속을 비비는 느낌으로 콕 누르신 다음에 가로로 근육을 튕기듯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를 풀어주세요. 대개 두통이 있는 분들은 위쪽이 아픈 경향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자목인 분들은 목 중간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인 경우는 목 아래쪽이랑 어깨 쪽이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라는 건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30초 이상 2분 이내로 그 부위를 충분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왼손을 들어 올려서 세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반대쪽 목덜미 근육을 꾹 눌러서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마사지를 해주시다가 손바닥 전체로 목덜미를 감싸주시고 살짝 모아주세요.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모아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무슨 원리일까요? 손을 모아주면서 가운데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피부도 들리고 그 사이에 근막도 들리고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체액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항이죠. 내 손으로 하는 부항 뜨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주물럭 주물럭 이 정도 속도로 모아준 다음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마사지는 4개의 손가락을 구부리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 있죠? 이 끝부분으로 어디를 풀어줄 거냐면 스트레스 근육, 바로 턱 근육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를 지그시 깨물었을 때 볼 옆쪽에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금니 쪽을 하시면 아플 수가 있거든요. 턱뼈 바로 위쪽, 잇몸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먹 끝쪽으로 이렇게 속을 비빈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여기도 아프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호흡과 같이 하면 좋겠죠?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런데 턱 근육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옆머리에 있습니다. 옆머리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신 다음에 이를 깨물어 보시면 여기서 볼록볼록해요. 측두근이라고 하는데 옆머리를 이렇게 비벼주세요. 생각보다 아파요. 크기는 마치 조갯살처럼 옆머리에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기가 지끈지끈 거리기도 해요. 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집에서 하실 때는 상관없겠지만 밖에서 이 마사지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마사지는 손가락 5개를 이용할 건데 모아주시는 거예요. 새 부리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어깨 죽지를 눌러보세요. 주로 어깨 봉제선 라인 있는 데를 따라서 눌러보시면 사람마다 위치는 다른데 제일 앞통점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육 세포의 조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자, 어깨에 힘을 줬을 때는 근육이 수축을 하겠죠? 수축하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힘을 빼면 이완,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육의 기본 원리는 수축과 이완이에요. 스트레칭은 더 길어지는 거겠죠? 더 이상 길어지면 손상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일을 하거나 평소 자세를 잡을 때 어깨에 힘을 계속 주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축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 힘을 준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근세포가 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축된 상태를 하니까 이완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그냥 굳게 만드는 거죠. 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어깨를 눌러보다 보면 납통점이 있고 망울망울한 데가 있죠? 그 부위가 이렇게 서로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를 앞뒤로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꾹 누르고 정말 이렇게 비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게 비비세요. 앞뒤로 툭툭툭툭. 혼자 풀 때는 세게 푸셔도 됩니다. 왜? 어차피 죽을 만큼 안 풀어요. 힘을 예측하면서 풀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없어요. 그냥 세게 푸세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적당히 힘을 빼요. 너무 아프면. 자, 이렇게 앞뒤로 풀어주시고요. 그러다가 원을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30초씩 풀어준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서 어깨 죽지를 똑같이 어디까지? 팔뚝까지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주물러 주시고요. 해주신 다음에 부드럽게 숨 들여 마시면서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리세요. 호흡과 함께. 두개골과 목에 있는 근육, 어깨에 있는 근육이 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숨 들여 마시면서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찼다가 내쉬면서 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느낌으로 10번 정도 자꾸 어깨를 털어주시면서 목 뒤랑 어깨 근육에 긴장이 되지 않도록 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있거나 일자목 때문에 목 뒤가 뻣뻣하신 분들, 어느 정도로 뻣뻣하냐면 사원증을 목에 걸었는데 그 사원증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어깨가 항상 결려서 뭔가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세도 안 좋거든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에 한 번씩 꼭 마사지를 해보세요. 자세도 바르게 되고 목, 어깨, 혈액순환도 잘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일상생활 속 관절 건강을 망치는 나쁜 자세를 찾아내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해당되시는 항목이 있으신지 잘 체크해보세요. 우선 1번, 뒷목이 뻐근하고 뻣뻣하다. 2번, 목덜미와 어깨 윗부분까지 통증이 있고 두통도 함께 있다. 3번, 목 주변 통증뿐만 아니라 팔, 어깨, 날개 죽지 등의 근육통이 함께한다. 목을 뒤로 젖힐 때 어깨, 팔과 손이 뻣뻣하다. 5번, 팔에 힘이 빠지고 몸의 반쪽이 저리고 둔하다.
6번 아픈 팔을 머리에 올리고 있으면 통증이 줄어든다. 위의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나 혹은 이미 목 디스크를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목에 나쁜 스트레칭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목에 나쁜 스트레칭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환자분들 오셔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두둑 두둑 이렇게 소리 크게 내시면서 목 꺾는 분들 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목이 결려요 하시면서 쭉 옆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쭉 해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 스트레칭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목이 뒤에도 너무 뻣뻣해 하면서 위로 이렇게 자꾸 쭉 당기는 이런 스트레칭도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는 것도 목 디스크로 인한 염증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부리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당장은 시원한 느낌이 그래서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처난 목 디스크는 더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목 디스크 환자들을 위한 간단하고 안전한 목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이전 영상 혹시 보셨나요? 바르게 앉기 자세 기억나세요? 바르게 앉는 자세부터 시작을 할게요. 바르게 앉기 자세 안 보셨으면 앞에 가서 꼭 봐주세요. 우선은 바르게 앉아서 궁둥뼈를 세우고 허리를 편 채로 앉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가슴을 들여 올리고 견갑을 붙여서 몸을 꼭 붙여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팔꿈치를 접어서 손을 옆으로 이렇게 들면 견갑을 또 붙이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턱을 들어서 고개를 젖힙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젖히시게 되면 동작이 반복되고 목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뒤로 넘어가는 신전 범위가 늘어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목 통증으로 오게 됐을 때 이런 동작 자체가 다 힘들다. 저도 목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목 통증이 심할 때는 뒤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손으로 이렇게 목을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뒤로 살짝만 넘겨주시면 이 손이 잡아주는 힘 때문에 목의 불편감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깨나 팔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 목도리, 집에 있는 이렇게 긴 수건을 갖고 목에다 걸쳐서요. 이렇게 뒤로 신전 운동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뒤로 젖혀서 넘어가셨을 때는요. 한 3초에서 5초 정도로 버텨주시고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는데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 등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잖아요. 그때마다 틈틈이 이러면 안 돼. 틈틈이 해주시면 사실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목 건강의 위험 요소가 더 많아졌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도 유튜브 아니면 핸드폰 이 사용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린 학생들이 와도 목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틈틈이 이 운동 해주셔서요. 건강한 목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